2022년 5월 18일 한국뉴스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2가 한국 영화로서는 2019년 기생충 이후 가장 많은 사전 예매량을 기록했다. 18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2의 예매 관객 수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32만 876명을 기록했다. 범죄도시2의 실시간 예매율은 75.1%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의 기록이다. 이로써 범죄도시2는 흥행 중인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사전 예매 관객 수와 예매율은 각각 5만 1,535명, 12.1%를 각각 기록했다. 92세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송혜씨가 건강 문제로 34년을 이끈 KBS 장수 음악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하차 의사를 밝혔다. 17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송혜는 제작진의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지방 현장 녹화를 앞두고 장거리 이동을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노래자랑은 코로나 팬데믹 문제로 2년간 현장 녹화가 중단되면서 과거 방송분의 스튜디오 촬영분을 엮은 스페셜 형식의 방송을 이어왔다. 제작진은 송혜씨의 하차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씨는 현재 건강 이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한국 영화는 두 작품을 칸 본선 경쟁으로 보냈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이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 연출의 배우 탕웨이와 박해일이 주연을 맡고 이정현, 박용우, 고경표가 함께했다. 헤어질 결심에 외국 배우가 출연한다면 브로커는 연출이 외국 감독이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아이유, 이주영 등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하고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했다.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남자의 아내를 용의선상에 올린 형사의 의심이 관심으로 변하면서 벌어지는 심리적 동요를 따라간다. 진실을 숨긴 용의자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형사가 본분을 잊고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박찬욱 감독이 어떻게 그렸을지,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일게 한다. 이키 미국에서 연출한 영화 스토커, 영국에서 연출한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을 통해 밀고 당기는 진실 게임을 통한 숨 막히는 심리전을 보여준 박찬욱이기에 기대가 크다. 2020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 치매, 간질환, 고혈압 순이다. 흔히 성인병이라 불리는 만성질환이 많다. 이 외에도 골절, 시력 감소 등이 중장년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평소 이런 주요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내각 구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4월 13일 깜짝 발탁한 지 34일 만이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국은 또다시 냉각기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자진하여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과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장관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한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폭등에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 1위인 CATL과 2위인 BYD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13일 보도했다. 원재료 값을 완성차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완성차와 부품, 대학 등으로 구성된 중국 전기차 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은 지난해 점유율 52.1%를 달성했으나 올 들어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점유율은 38%로 하락했다. 반면 2위인 BYD의 점유율은 작년 16.2%에서 지난 4월에는 33%로 상승했다. 작년에는 CATL이 BYD의 3배에 달했으나 지난 4월에는 격차가 불과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우고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종사 고의에 의한 참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을 놓고 미국 조사 당국이 이같이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동방항공 여객기가 군밍에서 광저우로 가던 중 광시정족자치구 우저우시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다. 여객기는 시속 1000km로 수직 낙하해 그대로 산산조각 나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중국 항공당국은 4월 20일 예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사고기가 광저우 관제구역으로 진입했고 관제탑에서 이탈 경보를 접수,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도였다.
조종사 고의 추락설은 예비보고서 발표 전부터 돌았다. 이에 중국 민항국은 근거 없는 추측이 대중을 심각하게 오도한다며 사고 조사를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조사 당국은 그러나 조종사 개인의 이상 행동이었는지 테러리스트가 조종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테러에 의한 추락인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올 들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도시가 6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산업을 되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6일 광둥성 둥관시와 저장성 취저우시가 이달부터 외부 후커우 즉 타지의 호적 보유자에게도 주택 구입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국민 통제 수단의 하나로 강력한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커우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 초, 중, 고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등 다양한 제한이 부과된다. 부동산도 후커우 지역에서 사야 하는 게 원칙이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중국 부동산 정보는 둥관과 취저우의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방침에 따른 것이며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출생률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고 강력한 규제에 착수했다. 은행들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 제한을 부과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는 부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3대 레드라인도 도입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 2위 업체인 헝다그룹 등 10여 개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고 시장은 급격히 침체했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7일 보고서에서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편 CNN은 이날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48시간에서 96시간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